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강팀 중 하나인 토트넘의 2023-24 시즌 새로운 주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늘 잘해왔고 케인이 빠진 자리에 팀의 중심은 당연히 손흥민이 되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주도하는 축구계에서 축구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는 발길조차 허용하지 않았었죠. 오늘날 해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박지성이 최초의 프리미어리거였습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를 비롯한 당대의 레전드들과 호흡을 맞추며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 이후 볼튼에서 활약한 이청용, 울버햄튼과 풀럼에서 활약한 설기현, 그리고 손흥민에 앞서 토트넘에서도 이영표 선수가 활약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명감독 히딩크의 부름으로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박지성은 초반의 부진을 딛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4강 달성에 크게 기여한 후 이 모습을 지켜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어 EPL의 명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박지성 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 리그 200경기 출장에 금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단 한 경기뿐이긴 했지만 2011-2012 시즌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박지성은 한국인, 아니 아시아인 사상 최초로 주장 완장을 달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맨유의 주축 선수 중 하나이며 전설로 기억되는 박지성 선수조차도 맨유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박지성은 다음에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하며 다시 주장 완장을 차게 되었지만 무려 17라운드가 되어서야 첫 승을 거두는 등의 극도의 부진 속에 그를 주장으로 임명했던 마크 휴즈 감독이 경질되고 주장 완장을 클린트 힐에게 넘겨주며 짧았던 주장 임무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시아인으로서 유럽 프리미어리그의 리더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이죠.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중 하나인 토트넘의 정식 리그 풀타임 주장이 된 것도 있지만 단순히 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주장이 된 이후 토트넘이 정말로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는 형식적이거나 명목상의 주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팀을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고 주장으로서 팀을 무섭도록 강하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 5경기 기준으로 4승 1무인 토트넘 호스퍼의 기록은 1882년 창단 이래 EPL에서 거둔 역대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체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두 번째로 쉬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치러진 EPL을 대표하는 강팀인 아스날과 리버풀과의 이어진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역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에 열린 승격팀 루턴 타운과의 원정 대결, 많은 전문가들이 토트넘 선수들이 적응하기 힘든 좁은 구장 환경과 루턴 타운의 강력한 압박에 토트넘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었는데요. 예상처럼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고 토트넘 수비의 핵심인 비수마가 옐로우 카드 2장을 연달아 받으며 퇴장까지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10명이 뛰는 악조건 속에서도 토트넘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적생 반더펜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23-24 시즌 가장 먼저 승점 20점에 안착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위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토트넘은 개막전 이후 지금까지 6승 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산토와 콘테 감독 하에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선수들이 모두 180도 돌변하여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하에 케인이 빠진 자리에 원톱으로 우뚝 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1억 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케인의 미넨 이적료가 사실은 1억 유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협상가로 악명 높은 토트넘 레비 회장이 헐값에 케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케인을 이대로 둬봐야 어차피 내년 이적 시장에서 떠나보내야 했을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저 정도 금액을 확보하면서 케인을 떠나보낸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부임하기 전
이미 토트넘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 팀을 꾸리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손흥민은 완벽하게 부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케인이 없는 빈자리를 최전방 원톱으로 나서 오히려 더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메꾸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넘치게 채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가 이렇게 더욱 잘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가 지금껏 보여주었던 책임감 있는 모습과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갓 이적했던 2015년. 당시 토트넘의 주장은 이미 위고 요리스였고 핵심 수비수는 에릭 다이어였으며 핵심 공격수는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그 후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토트넘 내부에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 3명이 주축이 된 토트넘 주장단이 팀을 좌지우지했다고 하죠.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선수 기용에까지 관여할 만큼 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전임 감독들이 제대로 된 전략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에릭 다이어가 볼을 뺏긴 손흥민에게 호통을 쳤다는 보도와 요리스가 손흥민이 열심히 뛰지 않는다며 역시 불같이 화를 낸 장면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미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르며 매 시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마치 뉴비에게 훈계하듯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음은 물론이고 그 당시 이미 팀의 레전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던 손흥민에게조차 저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차곡차곡 실력을 증명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갑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토트넘 입단 이후 7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단 11명 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손흥민이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올라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리빙 레전드였던 해리 케인의 분데스리가로의 이적, 제이미 바디의 부상으로 인한 지난 시즌 기록 중단과 강등으로 손흥민은 연속 시즌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프리미어리거가 되었습니다. 2023-24 시즌 초반인 현재 단 8경기 만에 6골을 넣은 손흥민은 부상 등 특별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다면 8시즌 연속 10골 이상 득점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측면 윙어로 뛰면서 페널티킥 없이 세운 기록입니다. 더구나 21-22 시즌에는 리그 45경기에 나서 23골로 본인의 단일 시즌 리그 최다골 기록 경신은 물론 아시아 선수 최초의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까지 하죠. 이런 활약을 펼치면서 비유럽권 선수들, 새로운 이적생들을 아우르며 팀의 분위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21-22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에 케인은 이적 파동과 컨디션 난조로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했었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번 시즌 손흥민은 단 8경기 만에 6골을 몰아치며 역대 최고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간 손흥민은 그가 원하는 대로 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감독인 콘테의 용병술은 손흥민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애제자 페리시치는 손흥민과 합이 전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출전하곤 했죠. 또 팀 분위기를 중시하는 손흥민의 특성상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을 손흥민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과 주장단이 있는 한 손흥민은 성격상 그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올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떠났고 경기에 전혀 뛰지 못하고 있는 요리스와 다이어도 곧 팀을 떠나야 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었죠. 손흥민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침과 동시에 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끌어주던 팀의 큰형과 같은 존재였던 손흥민. 그가 이제 팀의 공식 리더가 된 이상,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팀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이상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지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케인과 손흥민은 함께 손발을 맞춰서 EPL 최다골인 통산 47골을 합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만 만약 저 자리에 케인이 아닌 다른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는 케인의 말에 따르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트넘은 우승 의지가 부족한 팀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토트넘을 떠난 후 마음속에 있었던 본인의 생각을 밝힌 케인인데요. 아마 마음속에 쌓인 게 무척 많았었나 봐요. 그가 본인 이외의 다른 선수들을 얼마나 깔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황당하고 무례한 발언이었습니다. 케인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중용받지 못하고 있는 다이어와 요리스, 호이비에르 그리고 올리버 스킵 등 기존의 주장단 멤버들이 전혀 그라운드에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팀의 최고 스트라이커가 떠난 공백을 단순히 메우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새로운 파트너 제임스 매디슨, 미키 반더펜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더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재창조하고 있는 손흥민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간 손흥민이 케인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맞춰주고 있었다고 우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절대적인 믿음 속에 손흥민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신뢰, 그리고 토트넘 팬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는 실력 있는 팀의 리더로 진정한 올타임 레전드가 될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날 때 손흥민과 그가 주장으로 이끄는 팀 토트넘은 과연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이번 시즌 정말 많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